우선 제가 GPT를 그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좀 고민하는 그런 것들 뒤에 붙여봤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 있잖아요, 목사님. 예. 이것도 AI한테 그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제가. 아, 그래요? 글씨로 이러이런 그림 그려줘라고 요청해서 그려준 아무, 겁니다. 아무 이렇게 머티리얼을 주지 않고요? 다려주지 예, 그냥 않고 제가 그냥, 텍스트로 시킨 겁니다. 참고로. 어.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선 진행을 그러면, 할게요. 그러면 항상 그걸 치면 항상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무한히 나와요. 어, 종류는. 어, 그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목사님. 예, 원하는 그림 만드시는 것도. 첫 번째 예, 개념 이해하기부터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게 챗 GPT가 만들어진 게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인데 음, 만들어져서 공개가 원래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3.5 버전이 채팅 형식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GPT가 1, 2, 3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챗 GPT라는 걸 2부터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 오픈 AI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은 그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AI 회사. 아, 이 음, 회사가 작은 회사예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네, 여러 큰 기업들이 투자를 했어요. 얘네가 얼마나 아, 잘하나. 그래서 뭐 예를 본 것처럼 그 MS도 투자를 하고 그 테슬라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런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음,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나 본 거예요. 근데 음, 얘네들이 갑자기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약간 좀 별로 개발이 느렸는데 이게 점점점 올해 초에 3.5 버전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거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음, 공개를 하자마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전 음, 세계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2개월 만에 접속자 수만 1억 명이 넘어갔어요. 음.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어떤 현상이 발달한 가장 강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참고로 아, 아이폰도 이렇게 안 됐어요. 아이폰, 그 다음에 윈도우,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이런 것들도 하지 못했던 것보다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 2023년은 챗 GPT가 되게 큰 단어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일반인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AI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우리가 기본 보고 이 3.5 버전, 기본 3.5 버전이 1초에 312조를 연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걸.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계산하는 게 312조 회를 연산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본적으로 얘네가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에서 한 번에 들어간 첫 번째 투자만 3.7조가 투자가 됐어요. 그만큼 전 세계 회사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 고양이 사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양이가 이 사진이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뭐 호랑인지 동물이 맞는지 동물이 아닌지 이런 거를 알려주려면 보통 사람 말고 컴퓨터도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겠죠. 이게 고양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고양이는 눈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수염이 이렇게 났고 귀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하얀 애도 있고 노란 애도 있고 줄무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고양이의 특징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서 컴퓨터한테 고양이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음, 컴퓨터를 고양이를 알아보려면. 근데 최근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래서 컴퓨터에게 고양이 사진 15만 장을 보여줍니다. 설명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고양이 사진 15만 장을 입력을 시킨 다음에 네가 알아서 이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사람하고 그 AI하고 시험을 봐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이게 뭔지 구별하는 시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고양이니 강아지인지, 고양이 닮은 강아지인지, 치타나 살쾡이인지, 호랑이도 그렇죠.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근데 15만 자가 임명시키고 딥러닝을 시켰는데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고양이를 판별해냅니다. 이게 음, 되게 조금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AI 쪽에서는. 왜냐하면 AI가 이걸 어떻게 잘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공부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가르쳤더니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얘가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얘가 정확하게 고양이를 이해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이제 인공지능이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 됐다라고 말해요.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그 예. 알파고가 이제는 우리 전 세계 누구도 바둑으로는 AI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바둑으로 AI를 이긴 사람이 이세돌이 된 겁니다. 네. 예. 문제는 바둑은 경우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요. 무한대. 바둑의 경우의 수가. 왜냐하면 바둑의 경우의 수가 이 우주 전체의 분자 개수보다 더 많대요. 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AI는 바둑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못 이겨라고 말하는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체스는 이미 AI가 사람을 뛰어넘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꽤 오래됐어요. 체스가 사람이 못 이길 때는. 근데 바둑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음, 그전에도 한국에도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바둑 기보를 다 외운 프로그램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둑 기사들은 쉽게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가 뭐가 문제냐면 알파고한테는 바둑을 외우게 하지 않았어요. 바둑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둑의 개념들을 보여주고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챗GPT한테. 그러니까 챗 GPT는 아니죠. 그냥 다른 AI죠. 챗 아, GPT랑 비슷하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알파고가. 알파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의 AI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람처럼 자기가 조직해서 개념화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사, 이제는 컴퓨터가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한 거라는 거죠.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챗 GPT 이제 그 약자를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챗 GPT는 그 챗은 원래 이제 그 대화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질문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팅 형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챗이고 G는 generative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내는 거죠. P는 pre-training돼야.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3천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하게 했대요. 너가 공부해라고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트랜스포머드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하면 누군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다음 단어는 자연스러운 게 많은 단어들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가 더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한 사람이 우한 하면은 누군가는 도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진퇴 하면 양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챗 GPT는 사람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걸맞는 단어들을 뒤에 붙이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람처럼 대화한다기보다는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걸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그 질문을 하면 그거에 걸맞는 문장을 뒤에다가 단어를 붙여주는 게 이 챗 GPT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붙여주냐? 1750억 개의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한 번에.
그만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 속도는 1초에 312조 번의 연산 속도로 1750억 개의 경우의 수로 얘가 계산을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초기에 이제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가 지금 없는 거. 3.5 버전은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3.5 버전은 그 전에 이만한 양의 공부를 시킨 다음에 오픈한 거예요. 3.5는. 그러니까 지금도 3.5 버전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얘가 데이터 검색을 하진 않아요. 추가 학습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가 요공 정도 공부시킨 다음에 미국의 미네소타 로스쿨 시험을 보겠어요. 그 문장을 집어넣어서 너도 로스쿨 시험 볼 때 너도 시험 봐봐 하면서 텍스트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미네소타 로스쿨 합격하고 와튼 대학의 MBA까지 합격을 했어요. 처음에 3.5 오픈하자마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도. 왜냐하면 언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는 영어 배울 때 목사님 주어, 동사 배우고 목적어 배우잖아요. 그렇게 안 배우고 컴퓨터한테 이만한 이 정도의 단어와 문서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한글도 집어넣고 영어도 집어넣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서 알아서 이 언어의 개념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게 같네. 사실은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 무인도에 꼬마 하나가 살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많은 동영상과 책을 읽게 했다. 그럼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겠죠. 영상을 보고 책을 보면. 그런 것처럼 얘한테 언어를 가리킨 게 아니라 국어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데이터를 때려박는 것만으로도 언어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는 뭐, 이렇게 잘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예, 어,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우연히 됐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이번 기본 이해를 뭐라고 하냐.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적절한 단어들을 뒤에다가 붙이는 게 이 기본적인 원리래요.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처음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훨씬 좋은 결과. 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4.0이 됐을 때는 뭐냐면 다른 거 없고 얘한테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더 빠르게 연산하게 한 게 사실은 4.0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지금은 4.0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3.5는 무료로 쓸 수 있고 4.0은 돈을 내면 4.0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해본데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체감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얘가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게 원리예요. 기본 원리가.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얘가 질문한 것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게 목표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옛날에 말이 많았어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세종대왕이 몇 년, 뭐 1700 몇 년에 세종대왕이 몇 월 며칠 뭐, 맥북을 쓰다가 기분이 나빠서 맥북을 던졌는데 거기에 앞에 있던 신하가 그걸 맞고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런 식의 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많았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질문에 적절하게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게 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얘가 엉터리다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이순신이 핵무기 만든 이야기 알려줘. 그러면 아,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훌륭한 왕인데 많은 에너지와 돈과 연구를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이순신은 몇 년도 사람이고 핵무기는 몇 년도에 어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라고 대답해줘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개선이 좀 됐어요. 게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걸 너무 많이 표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고 왔잖아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재생산을 섞는 거잖아요, 계속. 지가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절 문제도 생기고 여러 이 내용들 서로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많고 게다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숙제를 이걸로 내는 거예요. 챗 GPT한테 물어봐서 숙제를 내니까 교수들이 이거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와 뭐 러시아 사태를 뭐 사회학적 관점에서 뭐 경제적 관점에서 뭐 몇 글자 이내로 서술해라 이렇게 하면 GP가 써줘요 그냥. 근데 그거를 갖다 내도 교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얘가 사람이 쓴 건지.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번역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심지어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작년 말에, 아까 올해에 사진전 있었어요. 그 무슨 사진전이냐면 이제 무슨 그 보도사진 있잖아요, 목사님. 유럽의 유명한 보도사진 1등을 했는데 1등이 했으니까 당신 상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난 상 안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거 A한테 내가 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졌어요. 또 어딘가에서는 이거 다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그림 그리는 거. 전 세계 유명한 그림전이 있었는데 화가들이 참여하는 여기도 1등을 해서 당신 이제 상 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했더니 나 이거 1등 했는데 사실은 AI한테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큰 회사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쓰니까 회사의 기밀들이 GPT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뉴욕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 LG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다 챗 GPT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사용 못하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번 쓰기 시작하면요, 목사님 안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수많은 재무제표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재무제표 이렇게 두꺼운 거 리포트 전부 다 때려 바꾼 다음에 이거 분석해서 PPT 만들어줘 10페이지로 그럼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쓰려면 이제 우리는 어차피 목회자니까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좀 익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물어봤대요. 비가 왜 오지? 하고 물어본 다음에 네가 IQ가 200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 대답을 해줘라고 말하니까 되게 전문적인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너가 IQ 100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 라고 말하니까 중학생이 이해할 정도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네 IQ가 50이라면 하고 했더니 하늘이 울어서 비가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팩트 체크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왜냐면 얘가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모르는 걸 대답하다기보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게 대충 내용을 아는 안에서 대답 질문하니까 그거는 조금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 GPT-4가 나왔는데 4.0이 나왔는데 미국 변호사 상위 10% 들었고요. 생물학 올림피아드 상위 1% 들었고요. 그다음 미국의 SAT한테 시험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글자를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시험지 이미지를 스캔해서 보내줬대요. 이미지를 그냥 스캔해서.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수학은 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그래프가 있고 이런 걸 그냥 보면서 네가 알아서 풀어봐 하고 이미지를 스캔해서 준 거예요. 근데 거의 전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이해하고 유머도 이해하더라. 그래서 현재는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입력을 한다는 게 어떻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가 그러니까 도구가 제가 아까 있나 했던 보죠? 것처럼 이렇게 그 채팅을 하니까 목사님 네. 채팅하는데 어떤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떻게 말을 시키느냐에 대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아까 뭐 이렇게 뭐 이미지도 입력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거기에 어떻게 일반인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자기네들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입력한 거긴 한데 사실 음. 저희가 이미지를 입력할 일은 사실 많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제 아, 실제로 거기 우리가 관련된 쓰는 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텍스트입니다. 저랑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프롬프트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단어나 문장에 확률적으로 대답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말이 이제 질문하는 게 질문이 프롬프트인데 이제 이를테면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그 방송 같은 거 보면 앞에 이렇게 옆에 모니터 띄워놓고 패널들이 말할 때 읽으라고 띄워놓거든요.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보이게 그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이렇게 들어서 네,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네 맞아요. 앞에 이렇게 거기에 보이게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게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프롬프트라고 한다. 이제 단어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행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를 안 썼으니까 사실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 여행 가고 싶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리 좀 알려줘. 뭐 역사 사건을 알려줘. 뭐 물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너무 큰 카테고리의 말을 하면 대답도 적절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뭐 컴퓨터가 뭐야? 재밌는 영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절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 주에 미국 주말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활동 5개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준다는 거죠. 30분 내에 만들 수 있는 채식 파스타 레시피를 알려줘. 뭐 프랑스 혁명의 주요 원인과 결과를 요약해줘. 빅뱅은 뭐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줘. 그럼 쭉 설명해 줍니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알려줘. 뭐 최근에 5년간 출시된 평점이 높은 SF 영화 3편 추천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구체적인 대답을 잘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요 앱이에요. 그래서 최 GPT, 최 오픈AI, AI.com 여기 이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했던 이 2개를 깔면 이걸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 2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쉐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목사님? 네.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챗 GPT 제가 이거는 이제 로그인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예.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하고 아까 이 지니 프롬프트 지니를 깔면 이렇게 떠요. 보라색으로. 자동으로 번역해 드린다고 떠요. 이게 이제 구글 크롬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외부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깐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얘가 제가 만약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어, 1세기 로마에서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면은 영어로 바꿔서 질문해줘요. 보이시죠? 아, 그리고 영어로 답을 줘요. 쭉. 그리고 요 대답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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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에 대해서
얘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 안에 대답해 주는 거. 쭉 대답을 해줍니다. 한글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되게 자세하게 해줘요. 아직은 그 언어 호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챗 GPT가 한글 기반이 아니라 영어를 더 많이 기본 데이터가 영어가 많으니까 한글 데이터가 별로 근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한글로 나중에 해주긴 되네? 밑에 음. 이제 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앱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아, 헤롯 1세라고 불리던 헤롯 대왕은 기원전 1세기 로마 통치기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권력을 잡은 것은 정치적 전략, 군사적 지원, 로마의 호의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포함된 지역은 로마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뭐 번역의 차이다. 기원전 40년 로마 원로는 이전의 지역 다스 하스모니 왕조 뒤를 이어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헤롯이 왕위에 오르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롯은 기원전 73년에 유대교를 개정한 저명한 이두메인의 가문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누구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근데 어떻게 저기 해보니까 어떻게 번역은 매끄러워요? 방금은 되게 번역은 반말도 나오고. 예. 예, 그런 거 빼고는 거의 읽을만 합니다. 목사님이 이건 해보시면 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웹 연결하는 옵션이 있어요. 제가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이제 예. 프롬프트 지니에서 서브로 누가 프로그램 만든 겁니다. 이 프로그램 여기 클릭하면 번역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 저는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어, 웹 연결 얘가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신 자료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원래 물어볼 때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세프템버 21년까지밖에 몰라요. 데이터가. 어, 왜냐하면 2021년 9월까지의 지식을 기준으로 3.5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 제가 웹 연결을 활성화시키면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치면 검색 결과를 찾아서 2023년 5월 29일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 내용에 대한 리퍼런스까지 다 걸려 있어요. 이거 다 어, 리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 요거는 영어로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려운 걸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뭐 개념이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어, 뭐 바리새인과 1세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공부해서 읽어보고 정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옆에 그 비서를 한 명 두는 정도의 어떤 잘 쓰면 그런데 이를테면 아까 그 목사님이 네, 저기 이현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살짝 의심이 가긴 하는데 네, 여기 있는 이 소리의 진위를 네. 얘가 혹시나 근데 가짜를 섞었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역사적 팩트 부분은요. 예. 얘가 그냥 있는 데이터 가지고 보통 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음, 그냥 평범한 데이터는. 근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보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면 이게 석연치 않으면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이제 아까 제가 여기했던 것처럼 번역을 시키거나 말씀하신 건 최신의 데이터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4.0을 쓰시면 되고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3.5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3.5를 보니까 그냥 4.0을 대충 대신할 수 있으니까 아까 웹 연결이네요. 예, 그쵸. 대충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음. 영어로 물어보고 검색까지 할 수 있게 해주면 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제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성경에서
뭐 구약 성경에서 어, 예수 삼위일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삼일체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알려줘 라고 하면 검색 찾자가 그 한, 잘못됐는데. 아, 잘 예, 됐나? 아, 맞구나. 예. 그럼 얘가 그 쭉 검색해 줍니다.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를 해갖고 얘가 나름대로 검색한 여기 이제 검색 기록이 이게 리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퍼런스를 기준으로 쭉 번역을 해주고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리퍼런스입니다. 3개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예를 그럼 한번 들어서 이런 질문은요. 창조론적 관점에서 진화론의 문제점을 알려줘. 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목사님 단어를 또 쓰기 나름이 한데 예를 들어서 진화론의 창조론도 문제점을 종류가 알려줘. 많이 있으니까 창조론 예. 종류가 많으니까 젊은 지구론 아니 젊은 지구론 창조론에 근거해서 진화의 문제점, 진화론의 문제점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쭉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란 거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이제 감을 얻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 요렇게 화면 나옵니다. 보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지금, 밑에 보면 구글로 지, 로그인하는 게 나옵니다. 밑에 구글로. 그걸로, 예, 예, 그게 컨티뉴 편합니다. 위드 구글. 예, 오픈 AI컴으로 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된 네, 건가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활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종류야 뭐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어 이제 자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때 빙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했던 것처럼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는 원래 일반 회사였어요. 근데 이거를 MSN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헐값에 샀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검색 엔진 많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글에서 만든 검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은 그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음, 아시는 것처럼 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빙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4.0을 심었어요. 아예. 그래서 빙을 사용하시면 4.0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최신 검색도 갈 수 있고 그건 이미지 무료로 하는 거네요? 무료인데 그 검색을 많이 활용을 하면 할수록 횟수 제한이 있거든요, 처음에. 아, 근데 횟수 제한인데 활용을 많이 하면 얘가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줘요. 어, 그러니까 얘네가 빙을 활성화하려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근데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챗 GPT 원래 그 회사를 사버렸으면, 샀어요. 예, 샀어요. 샀으면 아까 우리가 한 거는 구글이잖아요. 근데 구글은 사- 챗 GPT는 모든 사파리에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그냥 웹사이트니까. 어, 이 웹사이트니까. 웹사이트는 어디서든 다 들어갈 수 있죠. 네이버랑 예, 똑같은 예,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왜 크롬에서 하시라고 했냐면 크롬에서 누가 저 프롬프트 진이라는 서브 프로그램을 크롬에서 쓸 수 있게 집어넣은 거예요. 만들어서 음, 배포를 한 거예요. 무료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구글에서만 되는가 보죠. 아니, 저기 그걸, 예, 그쵸. 크롬에서만. 구글에서만 되게. 누가 만들었어요. 크롬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걸 사가지고 네. 구글이 써먹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어,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얘네도 챗 GPT를 써서 얘네들의 버짓을 늘려가는 게 자기네들 유익하니까 그냥 제가 냅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느 한 회사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또 새로운 GPT를 준비했다. 뭐 네, 그런 그것도 것이 설명해 있던데. 드릴게요. 그쵸. 예. 그것도 있어요. 우선은 챗 GPT가 다른 회사에서도 그걸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앱에서도 챗 GPT에다가 질문해서 답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한테 그 카카오톡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결국엔 챗 GPT 3.5에다가 자기네들이 질문 받은 걸 집어넣어서 그 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예. 근데 뭐 그런 걸 뭐 구글도 오픈 소스 뭐 그렇죠. 그런 개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3.5는 무료로 푼 거예요, 다. 오픈 AI에서. 근데 음. 참고로 구글도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목사님. 얘는 그러니까 마이, 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잖아요. 지금은 예, 예, 챗GPT가. 예, 예, 근데 예. 구글이 인공지능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였단 말이죠. 사실은. 음, 음. 그래서 구글도 챗GPT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걸 바드라고 합니다. 바드. 아, 그러면 아까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야지 그걸 인수를 한 거고 예, 사온 구글은 거고. 다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구글에선 자체 회사로 챗 GPT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미 연구는 음, 그 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이 음, 바드는 지금은 미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바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글은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바드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바드를 만들어서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어떻게 바드는 보면 구글이 일단 이름이 다 챗GPT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선점을 못했네.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구글이 처음에 챗 GPT가 터지고 나서 구글 주가가 30%인가가 날라갔어요. 하루 만에. 음, 음. 예. 근데 이제 지금 바드를 발표하고 계속 바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글에도 다시 좀 더 투자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까지 챗 GPT는 그 MS 사이트고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보는 바드 구글닷컴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드를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음.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뭐 여기에 이제 샘플이 있어요. 이를테면 1월 중순 에딘버러에서 이거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답을 근데 이제 바드는 뭐가 좋냐? 한글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쫙 아, 짜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짜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럼 그러면은 그 저기 어 그 아까 뭐야? 네. 그 화면에서 챗 GPT도 쓰고 바도 쓰고 두 개 다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죠? 챗 GPT 띄워놓고 바드 띄워놓고 둘 중에서 아, 좋은 거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제가 경험상 아직까지는 챗 GPT가 얘가 조금 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아, 바드는 아직 조금 빌드업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바드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프롬프트 입력하면 여기도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사울이 구약 신약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줘. 이렇게 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공부를 했다고 쳐면 그러면 이제 얘가 쭉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피파에 앞서섰고 스테반이죠. 스테반을 볼로 죽인 동참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은 쭉 중에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곧바로 이거는 한글로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답을
세 가지 정도로 보여줍니다. 답 1, 2, 아, 3. 세 개 정도 보여줍니다. 이 결국엔 구, 확률이니까 그럼. 확률이니까. 구글이 언어가 잘 돼 있어서 이거는 곧바로 그냥 한글로 예. 나오는 걸까요? 근데 장단이 있어요. 해보시면 목사님도 결국에 이제 음, 해보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구글은 한글을 되게 잘 익혀요. 왜냐면 구글이 바드를 처음에 발표할 때 처음부터 한글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을 음, 되게 중요한 시장으로 본 거죠. 예, 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서 바울이 베드로와 신약 성경에서 그 지문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베드로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치면 쭉 나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한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지키기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판했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답안도 3개 정도 답을 주는 거예요. 조금 음. 다른 스타일로. 예. 근데 팩트는 똑같고. 기본 팩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이제 바드는 조금 더 팩트 체크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예를 들어서 만약 삼위일체에 대해 대신교의 입장과 어, 그, 뭐, 정교회의 입장에 대해 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줘. 다음은 어, 제가 화면 공유가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예, 검색하면 얘가 다 빙으로 A 가는데 옆에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B를 예. 클릭하면 그러면 얘는 4.0이에요. 3.5보다 더 높은지는 음, 4.0이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세 음, 종류를 돼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예. 창의적인 대답, 균형 있는 대답, 정확한 대답. 세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아까처럼 어, 그 정교회의 삼위일체 이해에 대해 설명해줘. 얘는 4.0이에요. 그럼 얘가 검색을 합니다. 4.0과 3.5의 차이는 그 앱에 연결돼 있느냐 플러스 예, 알파죠? 용량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음. 기능도 조금 더 보완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4.0은 항상 앱에 연결이 돼 있나요? 4.0은 아까 얘기했던 그 3.5 챗 GPT에도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4.0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0은 그 무료로 저기 쓰는 항상 거면은 최신의 빙으로 들어가면 어저께 있었던 사건도 검색해서 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근데 조금 느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글로 들어가니까. 느리고 저기 한쪽 창을 보는 거니까 작네요. 근데 이제 탑,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아, 제가 그 그래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음, 빙닷컴에 서치로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최근 일본의 그 핵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비교하고 정리해줘. 그러면 얘가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 대신 그 리퍼런스를 다 붙여줍니다. BBC, 서울 나우뉴스, MBC 뉴스 해갖고 이렇게 요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럼 세 여기서 개 정도를 찾아가서 했다는 어,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염수가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줘. 예시까지 들어서 쭉 얘가 대답을 해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계속 질문하면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론적인 문제 좀 기술적 입증이 없습니다. 밑에 다 이제 그 리퍼런스를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검색의 어, 근거가 어딘지.
다 링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예고는. 다 클릭하면 링크로 들어가요. 어, 그건 좋네. 클릭하면 뭐, 딱 떠요. 여기서 GPT 결과까지 떠요. GPT 결과 대답까지 뜨고 검색 결과 쭉 같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최신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는 빙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헤롯 대왕과 빌라도의 정치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줘. 그럼 이제 여기서 쭉 가는데 이건 이제 검색 엔진이잖아요. 예, 채팅으로 누르면 채팅에 대한 대답으로 갑니다. 아까 어, 검색이었잖아요. 예. 채팅으로 누르면은 채팅 검색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헤롯 대왕과 빌라도는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다 이제 그 리퍼런스가 나오고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얘가 뭐가 좋냐면요, 목사님. 어, 아까 얘기했던 이미지 제작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빙에서 여기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요. 여기 보면 채팅이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인데 이미지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파란색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청년. 그럼 이거 만들어요. 목사님은 설교 때 이런 이미지 쓰고 싶다, 만약에. 그럼 예. 얘가 쭉 요 정도 설명을 해주면, 음, 조금 시간이 기다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가 그린 어, 겁니다. 챗 GPT를 그린 거예요. 어. 예를 그러면 들어서 이제, 헤롯 대왕의 얼굴 그러면 그것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음, 약간 일반적인 단어 쓴 겁니다. 1세기 어, 로마의 분봉 왕이, 분봉왕이니까 분봉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그림을 수채화로 그려. 수채화로 그려줘. 하면 얘가 헤롯 대왕을 그리는 건 아니고 1세기 로마의 지역 왕이 어떤 느낌인지만 아는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목사님 많이 요청을 해 보시면 느낌이 나.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4개 정도 그린 거. 음, 음. 아니면 수채화가 아니라 유화로 그려줘. 이것도 누가 이렇게 유화로 그린 만약에 이솝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거. 네. 만화로 그려줘, 그러면. 근데 이솝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예. 이솝 이야기 중 어, 여우와 두루미가 한 상에 앉아 있는 장면을 만화로 그려줘. 음. 이렇게 그려줘. 이거 좋네요. 근데 만약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러면 이제 다시 그려주는. 다시 만드는 거 그냥 다시 그 누른 거예요? 만드는 걸 한 그, 번 더 누르면 얘가 아, 다시 그립니다. 네 개를. 그릴 때마다 아, 새로 그려요. 그릴 때마다. 그릴 때마다. 예, 이것도 새로 내는 거. 이거 다르잖아요. 이거랑 이거 좀 다르잖아요. 아까보다 색칠냈네. 예, 이런 영어 써진 거 요거를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나 봐요. 가져온 게 아니라 어, 그냥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그린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오빠와 남동생이 뭐 팔씨름하는 그림. 이것도 제가 다 어, 아까 제가 이거 화면으로 했던 거
노트북이 사람처럼 글씨를 쓰는 수채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해줘 그러면요. 사진으로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좀 바울이 그린 리얼하게. 건데 뭐 1세기 학자가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실제 사진, 실제 모습처럼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이거는 그림처럼 같긴 하네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0개의 단계로 성경 공부, 어, 교재를 커리큘럼을 짜죠. 만들어줘? 큘럼을 짜죠. 커리큘럼 짜죠.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는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T교재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건 못하죠. 뭐 얘야 뭐 T를 모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목사님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예. 종교적인 부분에 특화된 게 아니라 언어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 특화된 목회자에게 특화된 AI도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속에 예수의 탄생 어리시아 사역과 기적 대충 어떤 내용을 해야 돼 쭉 나오고 마지막에 지상 명령과 제조도 10 예수님 재림의 소망 쭉 이거. 마지막 잘했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주석을 찾거나 웬만한 주석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급하게 뭐 열왕기상 뭐 15장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정리해 그런 거는 바로 해줍니다. 그냥 로마서 8장 뭐 짧게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그럼 세 문장 요약해 줍니다. 그거는 바로바로 해줍니다. 예, 요약이나 이런 건 충분히. 그러니까 예와 찾을 수 있고요. 성경 구조도 뭐 예를 들어 성경에서 뭐 내가 이러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 10개를 추천해줘. 그 10개 쭉 추천해 줍니다. 음, 예. 물론 이제 목사님이 잘 아시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설교할 때 바로바로 이제 검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필요한 뉴스도 아까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예를 하면 얘가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과거의 역사 사건을 검색하는 거는 3.5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최신 뉴스를 검색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빙에 가서 4.0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죠. 아니면 챗GPT에 웹 검색하든지요. 그렇죠. 그렇게 쓰던가 아니면 얘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나무가 뭐 나무와 뭐가 뭐 되는 거를 뭐 이야기로 만들어 줘. 그럼 얘가 동화로 만들어 줍니다. 음, 음, 뭐, 토끼와 뭐 사자가 뭐 갈등하다가 친구가 된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동화로 써줘. 그러면 동화를 쭉 써줘요. 예. 뭐 시도 쓰고 하니까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합니다. 예. 그 설교문 예화 개요도 다 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검색하고 분석도 다 합니다. 뭐 어, 어, 대학 입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어, 뭐 창세기 1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설교문 개요를 작성해줘. 그러면 어, 이 정도는 써줍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으로
입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부분에 대한 개요를 쫙 써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해서. 컨클루전까지 싹 써줍니다. 그럼 여기 딱 돼요. 음, 설교 제목, 번역, 어려움 속에서 힘과 목적을 찾음, 소개, 쭉 서론, 창조에 대한 이해하기, 각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장애를 극복함, 여기 세부 리퍼런스도 알아주고, 휴식과 균형의 역할, 공급하시는 신앙, 창세기 1장 전체를 강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주는 거예요. 네. 요약하십시오. 젊은이들이 시험 결과 그들의 가치 정의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적재성과 목적을 하나님 안에 다칠 일을 격려하십시오. 대학 입시를 위한 사람들 위해 힘과 지혜와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 정도의 예는 정도 해주는 거예요. 어, 이 정도면 사실 조금 그냥 급할 때는 쓸만하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치는 기도문을 작성해줘. 그럼 어, 이 그럼 이 설교에 적절한 마치는 기도문을 작성해줘.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을 검색을 해서 마치는 기도 쭉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마 이걸 활용을 잘 하시면 저는 사실 별로 저는 썩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뭐 급할 때는 좀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예. 근데 확실히 한글하고 영어 차이가 많아요. 3.5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쭉 감사드립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린 여기에 불안하거나 부르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구 삼색할 때 명석함. 그러니까 아마 어딘가에서 다 이제 얘가 모아 데이터가 검색해. 어딘가 검색한 것도 참고하겠죠. 할 텐데 그래도 목사님 내용이 그냥 서른불로 결론 문장이 깔끔해요. 음, 손댈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거든요. 시험에 성공 은혜를 기도하지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대한 당신의 뜻을 따르는데 그들의 목적과 성취를 찾게 되길 구합니다. 이 예배와 뭐 글씨에 좀 바꿀 수 있겠죠. 예배와 묵상을 마치면서 축복 구합니다. 인도하 주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어쨌든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진, 일러스트, 그 다음에 그 건축 도면,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만화 이런 것들도 다 요즘에 AI가 많이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 되게 큰 시장이 크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크거든요. 음, 아시아에서 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작가가 그림을 AI로 그렸다는 어, 그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엄청 항의하고 환불소동하고 난립니다. 지금 네이버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번역이 나오는데 디플이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디플이 뭐예요? 디플이 번역인데요. 번역을 AI가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글에서도 번역을 잘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AI가 번역을 직역을 안 하고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있지만 영어에 없는 표현들을 얘가 알아서 바꾸고 글도 쓰면 얘가 글을 다듬어요. AI가 문맥에 맞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디플이라는 들면 앱이에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예요? 그럼 달리 미드저니도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에. 근데 달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 GPT 4.0이 빙에 달리는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얘는 그냥 아까 최 GPT에서 그림 그렸잖아요. 거기 네, 보시면 제공이 달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빅이잖아요. 네. 달리라고 써 있어요. 달리가 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챗 GPT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뭐 요즘에는 이걸로 영상 만들고요. 목사님 음성 복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음성을 10초만 녹음을 하면 목사님 목소리를 똑같이 카피해서 모든 텍스트를 목사님 목소리로 읽을 수 있어요. 음, 10초만 있으면. 예. 물론 이제 돈이 들지만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게 뭐 3D 메타버스 뭐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개인 비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개인 비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걸 보면 앞으로 이거는 개인 비서로 갈 거다. 우선 첫 번째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개인 비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MS 워드나 PPT하고 뭐 저기 그 엑셀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에 4.0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유료 결제한 사람들은 음, 오피스 365로 해갖고 결제한 사람들은 지금 4.0 이미 들어가 있고요. 코파일럿이라 해갖고 서브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서 내가 다음 주에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할 건데 이 여행에 대한 계획표를 자세하게 짜줘. 동선하고 예약하고 버스 이런까지 해줘. 그러면은 쭉 나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 이동하고 차는 렌트는 뭐 하고 몇 숙소는 어디 예약하고 거기에 링크까지 쫙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20장짜리 PPT를 만들 거야. PPT 만들어줘. 그럼 PPT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AI가. 사진 다 첨부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산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 결산 내역서를 엑셀로 만들어줘. 그러면 엑셀로 쭉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보름짜리로 확장했을 경우에 각 내역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서 알려줘. 그러면 엑셀에서 분석해서 이거를 보름짜리로 만들어주고 그걸로 계획서를 새로 짜주고 그걸로 PPT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한 번에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몇 분 안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밤새도록 검색해서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활용을 잘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 장동선 박사라고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인간은 도구에 퇴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수준이 나의 능력이 될 거다.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이 나오고 현미경, 망원경 이런 게 지금은 이게 바꿔졌잖아요. 앞으로 손으로 쓰던 거를 지금 불러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구가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챗 GPT가 AI가 사람을 뛰어넘는 순간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냐.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순간을. 근데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인쇄술이 발명돼서 책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19세기, 18세기, 19세기 성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병되고 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 전도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역의 방식들이. 과연 이제 AI가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